아, 오늘도 런데이 하러 여기 혼자 김포 한강 수변도시 그쪽에 왔는데 아, 혼자 하려니까 힘도 없고 일단 신발끈이나 못 가겠다. 시계. 벌써 또 신발끈 묶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도와줄 친구 없나? 맨날 이렇게 또 혼자 오고 이게 얼마만이야 혼자 뛰는 건 또. 누구세요? 안녕 신데렐라야? 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요정이야. 너의 고민은 무엇이니? 저 외로운 거 진짜 싫은데 제가 2로 시작하는 MBTI 2거든요. 이성향. 외향형인데 저 혼자 뛰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오늘 게스트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네. 내가 너와 함께 런데이를 뛸 친구를 2명 만들어줄게. 오, 진짜요? 그럼. 어떡해요? 그게 가능해요? 당연하지. 오, 빨리 만들어주세요. 좋아 알겠어. 슈리수리 마수리 야! 야! 와, 뿅! 뿅! 우와, 갑자기 게스트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옆으로 좀 와보세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자,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먼저 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안의 브레인을 책임지고 있는 계란입니다. 계란 달걀이 정계란님. 네, 정계란입니다. 정계란님. 그리고 여기요. 저는 입안에 초코송이를 맡고 있는 초코송이입니다. 초코송이씨. 오늘 닉네임은 정계란과 초코송이입니다. 이렇게 계란 노른자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얼굴형이 계란을 닮았다 해가지고 계란형의 대표주자? 그렇죠. 그렇게 수업 때 무슨 시간에? 기가 시간에. 기가 시간에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정계란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네. 누가 하면 런데이를 같이 해줄 사람이 없냐고 했는데 음. 제가 전부터 너무 나오고 싶었거든요. 오. 재밌어 보여가지고. 오. 그래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아무도 저랑 안 나가주는 거예요. 숨겨진 인재였었구나.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물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제가 꼬딩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길래. 개인적으로 다 카톡하고 연락하고 하다가 그렇죠. 근데 네. 마지막에 지효한테 연락했는데 다 약간 대답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정도면 내가 꼬딩이면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가지고. 얘 정도면 조금만 더 긁으면 나올 네, 것 그쵸, 같은데. 그쵸. 그랬나요? 지효를 네. 발표했죠. 인정했습니다. 그랬구나. 자, 우리 초코송이님은요? 네, 거의 협박 받아서. 협박받아서? 네. 근데 선생님 알기로는 수업 시간 도중에 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체육 수업 시간 도중에. 대놓고 이제 채팅으로 정계란 씨가 네. 초코송이를 지목하면서 야, 나와, 가자. 계속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코송이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랬죠? 아니요, 이거는 그래도 평화의 협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협상이었나요? 아니, 혼자만의 세계에서 지금 협상하고 온 거죠. 그랬구나. 그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때 마음은? 안 가면 죽겠구나. 안 가면 난 안 되겠다. 네. 우리 입안의 브레인한테 아. 나는 끝까지 뒤끝이 잡히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 착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닌 뒤끝이 것 그렇게 심하지 같은데. 않아요. 직설적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정계란 씨. 직설적인 건 직설적이고 전 뒤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다르다. 네. 직설적인 거랑 뒤끝 강한 거랑 다르다. 한번 안 나왔었어야 되는데. 초코송이도 거절을 해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걸 안 할 텐데 지금 모르겠어요. 뒤끝이 진짜 센지 안 센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인터뷰 멘트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초코송이님 네. 요즘 관심사나 취미 활동 같은 게 있나요? 네. 뭔가요? 뭐지? 뭐예요? 뭘까요? 오빠 괴롭히기. 오빠 괴롭히기? 도대체 어떻게 오빠를 괴롭힐지 궁금한데요? 그냥- 썰을 몇 가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냥 평소에 자는데 방해하거나 게임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를 어떻게 해요? 저 궁금해요. 그냥 열받게끔. 열받게끔 어떤 식으로? 막 신경- 모니터를 끄거나 또? 그냥 화면을 가려요. 화면 얼굴을 내밀면서 네. 화면 가리고 네. 또 오빠 괴롭히기 또 다른 버전 없나요? 없어요. 컴퓨터 그게 게임하는 거 말고 게임하는 거 방해하는 거 말고 제가 듣기로는 그니까. 오빠분의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걸 방해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목격하는 거죠? 밤마다 통화를 하는데 밤마다 통화를 하는데 로맨티스트네요. 그니까 대박이다. 그냥 방해를 하는 거죠. 통화할 때 같은 낌새가 나면 이제 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악랄하다. 정말 악랄한 여동생이네요. 진짜 이런 여동생 있으면 진짜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계란 씨. 정계란 저는 씨의 관심사. 과거 제 관심사가 런데이였는데요. 저는 몰랐는데요. 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듯한 느낌이네요. 아 런데이셨어요? 제가 원래 런데이 아주 초창기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2, 3위를 다퉜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그 세계. 그렇죠. 초창기 때, 아주 초창기 때. 랭킹 순위들만 아는 세계. 매일매일 동네 한 바퀴 맨날 돌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네, 매일매일 거의 매일 뛰었어요. 브레인답네. 그렇죠. 입안에 브레인. 근데 제가 한 3일 정도를 쉬었었어요. 어떤 일로요? 다 발목 아파가지고 발목이 이제 너무 계속 무리하니까 뛰니까, 네. 갑자기 무리하니까. 3일 쉬었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100km를 뛴 거예요. 그 3일 사이에 네. 그 3일 사이에 100km 누구예요? 적발해야겠어. 그러니까 말도 보시는 안 분은 돼요.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도 잘 모를 테지만 네. 갑자기 100km를 뛰고 오는 네. 바람에 제 네.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의욕에 따라 살아서 일이었던 게 이제 추락하니까 그렇죠. 순위권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이럴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항상 우리 브레인 정계란 씨는 1등 상위권 맞습니다. 아니면 의미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 한 번 안 되는 거는 이제 딱 그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스타일이죠. 그런 역시 마인드. 그렇죠. 역시 브레인 마인드는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이 영상에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네, 이번 다시 제 게스트. 새 네. 관심사가 런데이가 되었어요. 다시 됐어요? 네. 그럼 오늘 5km 일단 찍고 5km 5km 뛰어야죠. 5km 알겠습니다. 5km 뛰고 이제 네. 슬금슬금 올라가야죠. 슬금슬금. 네, 좋습니다. 6월달 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슬금슬금 상위권 차지하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런데이에 임하게 된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란 씨. 네, 이번에 영상이 나가고 다시 런데이를 꾸준히 시작하면서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상위권에 위치한 학생들 모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도전자.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남학생 몇 명 저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으로 와요. 누가 자전거 타고 한다. 연락이 와요. 고발이 와요. 제가 그럼 다 적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한 달 만에 러닝 한다 했죠? 한 달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러닝하니까 좀 적응하는 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코송이님. 저는 여기서 1년 동안 뺄 땀을 여기서 다 빼고 가겠습니다. 땀을 다 빼버려요? 네. 그럼 이 초코송이가 다 녹아버리는 건가요? 초코송이는 초콜릿이 생명인데 말이죠. 그렇죠. 초코송이가 이제 초코우유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런닝 하러 가볼까요? 자, 오늘 러닝 주제는 자세입니다. 자세에서 주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런닝 하러 갈까요? 화이팅! 레고! 오늘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모자를 안 가져왔어. 내가 그럴 줄 모자 알았지. 어디 줄 수 없나? 여기 있지. 하나, 둘, 셋. 모자다! 그러면 이제 얼굴 안 타겠지? 아싸, 오늘 런데이도 화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런데이 트레이닝 6주차 두 번째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5분간 힘차게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5분간 달리고 2분간 걷기를 4번 반복합니다. 5분간 달리기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달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자세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3번의 자세 훈련을 했고 오늘은 4번째입니다. 아마 지금은 훌륭한 달리기 자세를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훈련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의 무의식에 좋은 자세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은 달리기를 하는 도중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좋은 자세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 트레이닝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리기 주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리기 주법, 즉 달리기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피치 주법과 스트라이드 주법입니다. 피치 주법은 보폭을 좁게 하고 발을 빠르게 움직여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 주법은 보폭을 넓혀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피치 주법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몸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지 않고 다리에 오는 충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방식입니다.
스트라이드 주법은 달리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역동적이며 재미있기도 합니다. 또한 PC 주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리에 많은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빨리, 더 멀리 달리려면 보폭을 넓히고 다리를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신체적 조건이 갖춰지고 오랜 시간 훈련을 한 엘리트 선수들에게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체격이 있고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사람은 스트라이드 주법이 적합하고 그 반대인 사람은 피치 주법이 적당하다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에게는 피치 주법을 권해드립니다. 피치 주법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손쉽게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좀 더 빠른 페이스로 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처음에는 피치 주법으로 달리다가 어느 정도 달리기 능력이 향상되면 보폭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할 때는 머리와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30m 정도를 바라보세요. 팔꿈치는 90도로 하고 팔은 힘차게 흔드세요. 손을 얼굴까지 올리면 더 좋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 것이 좋지만 너무 뒤꿈치로 쿵쿵거리면서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은 속도를 내는 것이 워밍업에 더 적당합니다. 여러분의 팔과 몸의 흔들림에 계속 집중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달리는 자세가 어떤지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머리, 목, 어깨, 팔, 허리, 엉덩이, 다리, 발의 움직임과 모습을 상상력으로 관찰하세요. 이렇게 달리시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상상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훈련을 자주 하면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집중해서 걸어주세요. 달릴 때 엉덩이나 골반이 자꾸 뒤로 빠지는 경우라면 슬글곡근, 즉 햄스트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햄스트링의 근력이 약하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자세가 무너지고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햄스트링은 손상이 잘 되고 부상을 당하면 재발이 잘 되므로 평소 근력 훈련을 자주 해두면 좋습니다. 달리기 속력은 스트라이드 레이트, 스트라이드 렌스 이 두 가지로 결정납니다. 스트라이드 레이스는 고속 회전 수이고 스트라이드 렌스는 보폭입니다.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걷기랑 러닝 말고 걷기보다는 운동 강도가 강한 파워워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페이지 57쪽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샤워, 시원한 음료수, 멋진 신발이나 달리기 옷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파워워킹은 걷기와 달리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한 운동으로 피트니스 워킹이라고도 합니다. 걷기 운동과 비교하면 체지방 연소와 체력 향상에 효과는 크고 달리기 운동과는 비교하면 발목과 무릎 등 관절 부상 위험은 적습니다. 파워워킹의 정확한 동작을 익히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집중해서 걸어주세요. 걸을 때 발은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굴려야 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앞으로 굴리는 느낌을 잘 살펴보면서 걸어보세요. 파워워킹은 일반 걷기와 달리기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므로 보통 시속 6에서 8km의 속도로 걷는 운동입니다. 체력 걷기, 건강 걷기라고도 불리고 파워워킹은 심폐지구력을 유지시키고 달리기처럼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워워킹의 효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체내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심장과 폐가 건강해져서 피로감이 줄어들며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 밀도, 뼈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파워워킹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전후에 5분 이상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여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합니다. 두 번째, 파워워킹을 할 때 체력적으로 벅차거나 힘들게 느껴지면 속도를 낮춰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익숙해지면 점차 운동 속도, 시간, 거리 등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5분간 집중해서 달려주세요. 파워워킹 주의사항 세 번째, 보폭을 크게 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발걸음을 빨리 하여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 파워워킹을 시작하기 3개월 전부터 일반적인 걷기 운동을 하여 기초 체력을 기른 다음에 시행해야 합니다.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하세요. 만약 옆구리 부분에 통증이 느껴져서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라면 호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호흡을 크게 하면서 허리를 펴면 됩니다. 파워워킹 주의사항 다섯 번째, 걸음걸이가 올바르지 않으면 파워워킹을 했을 때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걸음걸이가 먼저 올바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과서 57쪽 파워워킹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는 가슴과 등은 곧게 펴고 어깨의 힘은 빼는 것이고 손에 달걀을 쥐듯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차게 달려봅시다. 그 다음 그림, 호흡을 알아보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걸음 동작은 양 무릎이 스치는 느낌으로 완전히 부딪히진 않게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11자 모양으로 곧게 걷습니다. 그 다음 그림, 시선은 15m 앞쪽에 두고 팔은 팔꿈치는 L자 모양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굽혀서 90도를 유지하고 앞뒤로 힘차게 흔듭니다. 파워워킹의 확연히 다른 점이죠. 일반 걷기랑 앞뒤로 힘차게 흔듭니다. 보폭은 자신의 키 마이너스 100cm 정도의 거리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보폭의 크기, 키의 마이너스 100cm 정도. 파워워킹 시 발을 딛는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뒤꿈치 정가운데가 먼저 닿도록 하고 그 다음 타고 오면서 뒤꿈치를 앞으로 구르면서 중족부 발 가운데에 우리가 평발이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을 찍으면 발 안쪽 엄지발가락 쪽에 가운데가 찍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발가락 아래쪽 발바닥의 중간이 먼저 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몸을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나아갈 때 엄지발가락 쪽 아랫부분이 닿고 밀어줘야 합니다. 몸을 지면으로부터 밀어주자. 우리가 런데이, 러닝을 하는 목적은 심폐지구력, 건강체력 중에서 심폐지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인데요. 심폐지구력 증진의 과학적인 원리랑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과서 페이지 52쪽을 펴주세요. 앞으로 1분가량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교과서에서 심폐지구력 증진의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을 장거리 달리기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는 운동을 할 때는 호흡계와 순환계를 통한 산소 섭취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빠른 속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계와 순환계를 통한 산소 섭취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운동 지속 능력을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계와 순환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옆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호흡계는 입과 코, 기관 및 기관지, 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순환계는 심장, 혈관, 혈액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2분간 걷는 시간입니다. 달리기에서 힘이 나지 않을 때는 팔꿈치를 뒤로 친다는 느낌으로 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심하게 팔꿈치를 뒤로 치면 안 되고 의식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팔에 좀 더 힘이 들어가고 팔 움직임이 리드미컬해지며 달리기도 약간 수월해집니다. 호흡계와 순환계는 산소를 섭취하여서 근육으로 운반, 수송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여서 근육 수축,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에너지 근육에서 생산할 때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심폐지구력 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원리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호흡계와 순환계는 많은 양의 산소를 근육까지 운반해야 하므로 호흡 활동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호흡과 심장 박동이 상당 수준 빨라질 정도로 호흡계와 순환계에 운동을 통해서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산소의 섭취 및 산소 수송 능력이 발달하여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3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런데이, 러닝을 할 때 프로그램이 불완전한 휴식으로 사이사이에 이루어져 있고 러닝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심폐지구력 증진을 위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방법에는 장거리 달리기랑 같이 지속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효과적이지만 심폐지구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강도 높은 트레이닝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쉬어도 됩니다. 호흡을 유지하고 달리기 속도도 유지하세요. 마지막 달리기라고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런데이처럼 인터벌 트레이닝은 강도 높은 운동 사이에 가벼운 회복 운동, 우리는 걷기를 하죠.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시행하는 운동 방법으로 주로 수영, 달리기, 줄넘기, 사이클링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에 활용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이 중에서 선택하여서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의 양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심폐지구력 운동의 양식 첫 번째, 지속 운동.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인터벌 트레이닝. 세 번째, 반복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 운동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비교적 낮은 강도로 중간에 휴식을 굳이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냥 같은 낮은 강도로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심폐지구력의 기초를 쌓는데 도움이 되는
지속 운동 방식입니다. 선생님은 지속 운동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체력을, 심폐지구력을 유지하기에는. 자, 예를 들면 1km의 페이스, 7분 페이스로 30분을 계속 쉬는 시간 없이 뛴다. 선생님도 이런 방식으로 러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지속 운동보다는 강한 운동을 하면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벼운 운동 또는 불완전한 휴식, 아주 짧은 휴식을 취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높은 수준의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스피드까지, 속도까지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 운동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보다는 더 강한 운동, 최대 정도의 운동을 하면서 운동 중간에 불완전한 휴식이 아니고 가벼운 운동도 아닌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반복 운동을 러닝에 적용해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80-90% 정도 최대 속도로 빨리 뛰고 짧게 2분 정도 빨리 뛰고 완전한 휴식 5분 정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또 전속력으로 빨리 뛰고 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 이런 형태가 반복 운동이 되겠습니다. 반복 운동은 중장거리 달리기에 단축 마라톤 달리기 같이 중장거리 달리기에 마지막 스퍼트 능력, 마지막 피니시까지의 스퍼트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1분만 더 달리시면 오늘의 모든 달리기가 끝납니다.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런데이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심폐지구력 운동의 양식 3가지 중에서 지속 운동, 인터벌 트레이닝, 반복 운동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할까? 인터벌 트레이닝에 장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벌 트레이닝 형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 첫 번째,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은 일반 심폐지구력 훈련보다 운동 강도가 높아서 많은 에너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운동하더라도 일반적인 심폐지구력 훈련보다는 많은 에너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 보통 대회에서는 아주 가파른 언덕이 없지만 훈련 도중에는 아주 가파른 언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에 말한 것처럼 팔을 내리고 힘차게 앞뒤로 흔들어서 팔의 반동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언덕에서는 보통 달리기와 같은 자세로 달리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팔을 완전히 내리고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올라가면 도움이 됩니다. 역학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오르막에서는 지금 달리는 자세로 그대로 달려도 되지만 아주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언덕길 다음에 오는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자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게 되면 무릎과 허리에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허리를 세우고 보폭을 줄여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자세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실 자세에 정석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육상 선수들을 보면 저마다 달리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의 신체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달리기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 자세를 알아두고 훈련을 해야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지 못하거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자세를 시험하고 찾아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보폭을 찾고
팔은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몸과 팔의 간격은 얼마가 적당한지,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좋은지, 아주 약간 숙이는 것이 좋은지, 달릴 때 발바닥 뒷면이 먼저 땅에 닿는 것이 좋은지, 혹은 발바닥 중간이 지면에 닿는 것이 좋은지, 수많은 달리기 자세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전 트레이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을 마친 후에 눈 감고 제자리 뛰기 10번을 통해 여러분 몸의 균형이 잘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앞으로 어느 쪽 근력 훈련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됩니다. 오늘 소모된 칼로리는 200칼로리를 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 운동 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 두 번째는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운동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변화를 주잖아요. 정해진 시간, 지금 우리처럼 5분 뛰고 불완전한 휴식 2분, 다시 러닝 5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안에서 지루함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런데이 러닝 프로그램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우리가 고통을 느낄 틈도 없고 지루함을 느낄 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런데이 음성 잘 듣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꼭 운동을 오늘 운동을 하도록 끝내기 전에 바랍니다.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달리기 주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km를 45분 안에 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피치 주법을 권해드립니다. 피치 주법은 보폭을 좁게 하고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달리기에 자신이 생기면 피치 주법이나 자신에게 맞는 주법을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호흡이 부족하면 명치와 옆구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는 페이스를 늦추고 호흡을 크게 하면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자세는 많은 훈련과 적절한 근력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자세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한 자세는 가장 일반화되고 검증된 자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세라고 보긴 힘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연습한 자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트레이닝 동안 다양한 자세를 실험하고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자세를 찾아보세요. 다음 트레이닝에서는 체중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트레이닝을 마치고 난 후에는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우와, 운동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 한 달 만에 런데이하고 초코송이는요? 최근에 동아리 때 같이 했잖아요. 런닝 크루였나? 그치? 그때 같이 뛰었는데 그때도 우리 초코송이가 선생님이랑 끝까지 뛴 멤버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몰랐죠? 대단하네요. 대박이죠? 근데 오늘도 끝까지 뛰었고 속도 1위입니다. 현재 1위. 베스트 속도 1위. 자, 오늘 운동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란씨.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처음에 인트로 때 제가 브레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브레인이었잖아요. 입안의 브레인. 브레인이라고 했듯이 저는 몸보다는 머리 쓰는 체질인 것 아,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혹독한 훈련이었고요. 정계란씨는 신체적인 브레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려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힘들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 전국의 많은 러너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저는 거의 고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신체적인 고문?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 제대로 안 쓰고 있는 학생들 있죠? 응? 최근에 적발했는데 그런 학생들 선생님 이제 7월 달에 남겨가지고 10kg 다 채울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맞아. 각오하세요. 진짜예요. 선생님 야근할 거예요.
친구 거 빌려서라도 다 채워 넣으세요. 자, 그리고 이 초코송이님은요? 그냥 머리보다 그냥 몸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우리 초코송이는 잘 뛰기 때문에 머리보다는 몸, 여기는 몸보다는 머리.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스타일인 걸로. 제 생각에 이 반에서 남자 여자 통틀어서 지우가 제일 체력 좋을 것 같아요. 2반에서 네, 운동신경도 그렇고 지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전에 나왔던 이 모모 씨보다는 확실히 더 잘 뜁니다. 맞습니다. 이 모모 씨 아시죠? 근데 확실히 이 모모 씨는 평균 여학생과 겨루어 봐도 그렇게 막 특출한 성격은 아니라서. 아, 그래요? 네. 그냥 항상 그냥 적극적인 것만, 그렇죠. 적극적인 걸로? 그래도 적극적인 게 최고, 얼마나 최고. 좋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게 훨씬 2반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스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2반에 여학생들이 나왔는데 아주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선생님도 근데 힘들었어요. 이제 슬슬 이 카메라를 드는 게 너무 팔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이 팔뚝으로 그 8반의 테일을 팔씨름을 이겼다는 거 맞습니다. 아시나요? 아니요. 8반의 들었습니다. 테일하고 팔씨름을 이겼어요. 아주 단단해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게 너무 이야. 힘들고 일단 너가 시작하면 내가 바로 공식 주는 거야. 준비 시작. 지금 선생님이 이번 주 지금 화요일인데 목요일 내일 모레 게스트 약속이 또 잡혀 있어요. 아주 밀려 있습니다. 바빠 죽겠습니다. 역시 인싸여가지고. 그쵸? 네. 근데 이 두 친구가 다음 게스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 정계란 씨. 이름 모를 8반의 두 여학생.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투. 그런 분들이지만 네. 제발 도망치세요.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삐삐삐 덴저러스 삐삐삐삐. 도망쳐. 오케이, 초코송이님은요?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나처럼 잘 끝까지 못할 거면 포기해라. 네. 멋있다. 알겠습니다. 승리자의 여유인가요? 승자의 여유입니다. 자, 그러면 대단하네요. 우리 너무 고생했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냉면 먹어요 우리. 오케이. 다음 런데이 때 만나겠습니다. 빠이. 바이.